네, 반갑습니다. 3월 17일 수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일단 관망세로 들어갑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또 더 오르느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자, 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제 마지막에 올라온 게 조금 너무 과도했죠. 그래서 조금 깎아주면 괜찮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생각보다 또 어제 오른 거 다 깎아먹고 있으니까, 에이씨, 이게 뭐야?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흐름 나쁘지 않아요. 그냥 잘 버텨내시면 또 올라가는 흐름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동향에서도 지금은 이제 매도세가 일제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매도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매도고 외국인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지금 3,000억 가까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좀 많이 팔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매도가 더 확장이 되면 일단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후에 조금 진정세로 들어간다거나 유지가 좀 된다면 뭐 일단은 기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하겠습니다만,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FOMC 두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런 모습이겠죠. 미국 시장도 관망세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런 영향들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도 일단은 지켜보자,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변동성의 크기가 크지 않은 종목, 또 깊이가 크지 않은, 깊게 들어가지 않은 종목들,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 좋습니다. 그냥 잘 버텨주는 거, 뭐 내리더라 조금 내리고요. 오를 때는 왕창, 네, 그건 변동성이 아닌가? 네, 어쨌든 오를 때는 왕창 오르는 거, 그런 것들 좀 주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거나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시점에서는, 네,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들에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잘 버텨내고 있는 주식이라면 시장이 조금만, 네, 움직여 주더라도 바로바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은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그냥 막 늘어지는 거 말고요, 이제 탱탱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골라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차트 봐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볼게요. 일단 지지선 위쪽입니다. 그래서 뭐 5일선도 따라 올라갔고요. 나쁘지 않죠. RSI 지표는 다시 50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모습인데 긍정적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그리고 지금 포지션이 이제 오후에 조금이라도 반등을 좀 해준다라면 일단 3050포인트 이상 올려주긴다라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상승이 좀 과도했던 부분이 있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제 3058, 그 다음에 조금 더 아래쪽 가더라도 3053, 요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한 10포인트 정도니까 한 0.4, 그 정도 퍼센트 정도 더 내려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동안은 약간 좀 눌리는 듯한 그 느낌을 좀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문제 없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조금 더 내려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지션은 이제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935 정도이기 때문에 한 0.3포인트 정도 더 하락해도 여유가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종목들은, 또는 코스닥 쪽에 있는 시장들은 이제 지금 버티는 모습들이 딱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중소형주나 아니면 이제 코스닥 쪽, 이런 쪽으로 조그만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시장 빠진다고?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들 하실 거라 분명히 생각합니다. 굉장히 얄밉죠. 빠진다고? 어찌라고? 네, 그런 생각 하시거든요. 어우, 얄미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가져가시는 게 일단 필요해요. 왜냐면 주가가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변동성을 보일 때, 이렇게 뭐 0. 몇 % 빠졌는데 갑자기 내 주식은 막 3, 4%씩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저 밑바닥으로 계속 추락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 그냥 같이 0. 몇 %대, 1%대, 뭐 1, 2%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것을 크게 벗어나는 변동성,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진양산업이 이제 그런 모습이죠. 오늘 변동성이 6%대까지 커지고요. 어제 이제 꼬리가 길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들은 매도로 연결된 부분이 많았다. 또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매도 의견을 통해서 전량 매도가 들어갔는데,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어떻게 보면 한 10% 정도 이득을 좀 상태이죠. 그래서 어제 매도가 대비해서 본다면 10% 넘네요.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들을 우리가 조금 좀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정치 테마나 이렇게 특별하게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들은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권에서 변동성이 조금 생각될 때는 이렇게 테마, 특히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한 방에 확 털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반면에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올라가고 있죠. 이 후보 단일화에 대한 부분이 19일날 후보 등록이 되니까 18일, 즉 오늘 내일 중으로 결정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저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좀 걸어보는 거죠. 진양산업은 일단 높은 가격에서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써니전자가 올라가기만을 기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성공할 수 있는, 야 멋지네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동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3천억대 팔고 있는데 아침까지 계속 가파르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팔았어요. 근데 지금 10시 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진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따라와가지고 뭐 외국인들 파니까 연기금도 팔고 있고 금융투자도 팔고 있고 이런 모습이긴 한데 이제 오후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잘 버텨낸 시점에서 오후에 수급이 조금 개선이 된다 그러면 심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테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그 저점 포인트 있죠. 오늘은 한 0.4 정도 내리면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면 한 0.5 정도 더 올라가야 되겠죠. 0.5 정도.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0.9까지 빠져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0.5% 정도 더 상승하게 된다라면 그 정도 가려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1,500억 정도까지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 움직임들은 여기서 크게 변화만 없으면 되고 외국인들이 받아줄 때 같이 밀려 올라가게 될 테니까 수급 변화가 일단은 어느 정도 매도를 축소해 줘야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별 현황 오랜만에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나? 네, 뭐 사고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냥 무조건 팔고 있는 거고 많이 파는 쪽은 역시 네. 전기전자 쪽이 우세하겠죠. 그래서 매도 포인트가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형주 쪽. 역시 대형주 쪽에 많이 올라간 종목 쪽에서 던지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매도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 매도 규모가 크지 않다는 거. 이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잘 버티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연기금이 안 팔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도 규모가 이제 아래쪽으로 처박히고 있지만은 네, 규모가 커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라면 또 뭐 견딜만 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수급 규모가 그렇게 크거나 뭐 부담을 줄 만큼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버텨볼만 하겠고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지금은 주목을 받아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키스트 같은 경우가 네, 잘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들 특징 보시면은 이제 쿡 내려가서 지지점 만들고 그 다음에 돌파를 통한 이제 그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렇게 쿡 내려가서 지지선, 그 다음에 돌파, 지지, 그 다음에 추가 반등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에 주목을 하시면 돼요. 뭐 장이 변동성을 받든 안 받든지 간에 이게 돌파가 돼서 더 상승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거기에 대한 포인트 가져가시면 되고요. 또 추세가 계속 진행되는 종목이 있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처럼 뭐 아래쪽으로 꺾여서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은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을 계속 우리가 견지하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매매 동향 살펴볼까요? 어떤 것들 매매했는지 11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지금 SK케미칼, 네, 매수가 있고요. SK케미칼은 내일이죠.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자회사 상장 효과를 통해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일 따상이 될 것인가 아닌가 거기에 주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SK이노베이션하고요. LG화학을 지금 매수하는 모습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떨어지는 모습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삼성 SDI도 지금 오늘은 많이 빠져요. 네,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 다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제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떨어진 거에 비하면 뭐 오늘 빠졌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는 일단은 뭐 괜찮다 아니다 뭐 아침 시황에서 설명드렸지만 역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악재가 맞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또
지금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굉장히 아래쪽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과매도 시점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실 필요까지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네, 같이 매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 SK이노베이션이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 생각으로 잘 버티는 모습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가 어제 하락에 이어서 오늘까지 떨어지니까 단기적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점유율이 클수록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근데 어제 많이 올라왔었던 한국전력이 오늘은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좀 들어오면은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24,000원대에 노려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열심히 매도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고요. 기아차, 현대차,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 아무래도 매도 포인트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볼까요?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움직임인데 지금 외국인들은 이 삼성전자 이쪽이 없어요. 하이닉스는 순매수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도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매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크게 나타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네, 외국인 매도가 아니라 기관들 매도를 통해서 이런 대형주들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를 조금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기관들이 연기금 같은 경우가 다시 순매수 전환되면 시장은 바로 딸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리겠다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카카오 순매수 있고요. 금호석유 순매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이버 순매수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도 잘 오르지 않는 것뿐이지 뭐 이렇게 뭐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죠. 그래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껄끄럽겠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더 유지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LG화학에 대한 매도가 더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뭔가 빌미를 챙겼겠죠. 이제 그동안 매수를 계속해서 해와서 LG화학을 응원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폭스바겐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제 팔아야 된다. 나 이거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나 팔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어떤 빌미를 받았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포스코 매도하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뭐 흐름적인 부분이 나쁘지 않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신풍제약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또 다시 상승폭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여전히 고점권에 있는데 글쎄요, 뭐 심리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작용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이제 아직도 기대감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직전 고점 대비해서도 지금 반토막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되돌림 효과, 즉 기술적 반등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뭐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급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반등을 더 해줄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수급에 달려 있을 거고요. 일단 슬슬 올라가는 모습들이 조금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저점이 잡혔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은 못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점이 더 확보가 되어야지만이 저점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저점은 뭐 한 12시 1시 정도쯤 돼야지 그래도 방향성이 조금 더 결정되지 않을까. 더 안 빠질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점이다 부르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잡아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생각했었던 한 3050포인트 중반 정도까지 반등만 좀 해주면 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성공적이다. 네, 원하는 대로 움직였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있게 종목도 홀딩하시고 데리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잘 버티는 쪽으로 여러분들 베팅하시고요. 그런 종목들은 팔지 말고 잘 데리고 가시는 전략을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도 성공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